그리고 이렇게 표에 요약된 것만 보고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어려워. 이게 무슨 머리가 소리야? 터질 것 같아. 네, 이 빈 자리를 제가 설명으로 채워보겠습니다. 61절 62절에서 드디어 양화 논리를 배웁니다. 이것으로 피셀리트 논리 퀴즈를 푸는데 필요한 모든 논리학 지식을 다 배운 셈이에요. 그런데 이 책을 독학하는 분들은 주로 이 지점에서 책을 포기합니다. 뚝배기가 깨지는 느낌이 돼요. 갑자기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는 것 같고 문제도 막 안 풀린대요. 하지만 제 강의를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양화 논리 아주 쉽고 간단하게 끝낼 수 있을 겁니다. 그러고 나면 시험지에 더 이상 벤 다이어그램 안 그려도 되고요. 또 독해문항 선지 판단 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. 서론이 좀 길다고요? 네,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양화 논리란 양화사가 들어간 문장의 논리예요. 우리가 공부하는 논리학에서 양화사는 딱 두 개밖에 없었죠? 모든과 몇몇 대신에 어떤 일부가 들어가도 된다 그랬어요. 그렇다면 이러한 양화사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느냐? 논의 영역과 관련이 있었죠? 논의 영역 뭐다? 주어 명사의 집합이었어요. 그래서 이 양화 논리를 쉽게 이해하려면 주어 명사 집합과 계속 연관 지어 보는 게 필요해요. 편의상 제가 61절 62절 공부할 때는 논의 영역을 A, B, C 3개로 잡겠습니다. 이렇게 구체적으로 논의 영역을 가정한 뒤에 양화 논리란 게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우리는 지금까지 추론을 이루는 전제들과 결론을 혼문장, 거짓이다, 이고, 이거나 이면 따위로 쪼갰으로써 혼문장과 문장 바꾸기 사이에 말귀를 찾아냈었다. 그것은 8가지 기본 추론 규칙이죠. 또 이 기본 추론 규칙들을 조합한 단축키, 파생 추론 규칙도 있었죠. 자, 이렇게 문장과 문장 바꾸기 사이에 있는 말귀를 문장 논리라고 한다. 근데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. 추론에 나오는 전제들과 결론을 임잣말, 주어 명사, 풀임말, 주어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문장의 부분, 그리고 양화사, 모든가 몇몇 따위로 더욱 잘게 쪼갰으로써 새로운 논리를 찾아낼 수 있다. 이러한 논리는 4가지 기본 추론 규칙으로 나타낼 수 있다. 이 구조를 보면 명제 논리의 기본 추론 규칙과 비슷해요. 양화사, 모든가 몇몇에 대해서 결론에 넣는 추론이 있고 결론에서 없애는 추론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4개를 추가함으로써 앞에 기본 추론 규칙 8개를 더해서 총 12개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논리 체계를 우리는 수로 논리라고 합니다. 다른 이름으로는 양화 논리라고도 하고요. 좀 옛날 논리학 책을 보면 한량 논리라고도 해요. 뭐 량을 한정하는 논리다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지금 이런 표현 잘 안 쓰고 주로 수로 논리 혹은 양화 논리라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배워야 될 추론 규칙이 4개인데 자, 별표. 자,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4번 몇몇 없애기입니다. 이거 엄청 중요한 발상이에요. 자, 몇몇은 P다. 이거 어떻게 이해해요? P인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라는 거였죠? 그러면 P라는 집합 안에 뭔진 모르겠지만 이런 게 존재한다 했어요. 이 별, 제가 익명이라 그랬죠? 존재하는 건 확실한데 얘 이름을 모른다고요. 근데 논리학자들이 꾀를 낸 거예요. 야, 얘 익명이긴 한데 마치 실명인 경우처럼 다루고 싶어.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느냐? 별명을 탁 붙여주는 겁니다. 이 존재하고 있는 별, 너의 이름을 내가 O라고 붙일 거야. 그러면 이거 어떻게 기호할 수 있어요? O가 P다. 이렇게 실명인 경우처럼 쓸 수가 있죠? 엄청 간결하죠? 그게 요 내용입니다. 몇몇은 P이다. 따라서 O는 P이다. 이때 O라는 것은 전제, 요 몇몇은 P이다에서 적어도 하나 있다고 말한 그게 벤 다이어그램에선 별로 표시됐었는데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가리킨다. 어떤 식으로? 별명을 붙이는 식으로. 그러니까 논의 영역에 A, B, C 3개밖에 없었다면 이 O라는 건 결국 뭐예요? A이거나 B이거나 C이거나죠. 근데 뭔진 모르니까 그냥 별명을 붙이는 거예요. O라고. 몇몇에 쓰는 P다도 마찬가지예요.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렸을 때 몇몇에 쓰는 P다. 여기에 별이 탁 있는 거였죠. 이 별의 이름 안다 모른다? 모른다. 그래서 논리학자들이 어떤 꾀를 냈다? O라고 별명을 붙여줬다. 이 별에게 별명 O를 붙인 거예요.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을 수 있다? O라는 것은 S이고 P이다. 요 O는 S이고 P이다.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나타내면 뭐가 유리하냐? 앞서 봤던 이고 없애기, 이거나 넣기 등의 다양한 추론 방식을 SO, PO에 대해서도 똑같이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수험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자면 전제에 어떤 S는 P다 이런 게 나오면요. 별명 O를 붙여서 SO, PO를 딱 쓰는 거예요. 이렇게 쓰고 막 추론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 별명을 붙였던 O에 대해서 실명을 알아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.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A였구나. 즉 A가 S이고 A가 P였어.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게 된다고요. 혹은 끝끝내 얘의 이름을 모른다고 치더라도 나중에 막 이런저런 전제들과 엮여서 O는 V이고 O는 W이다라는 결론이 났다고 해봐요. 자, 그럼 선지에서는 이게 어떻게 표현되느냐? O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떤 게 있기는 확실히 있어서 그게 V이고 W라는 거죠. 그러면 거기에 몇몇을 넣어서 몇몇 V는 W야. 어떤 V는 W야. 이런 게 이끌어낼 수 있는 정보로 탁 제시가 됩니다. 아직 감이 좀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논리 퀴즈 풀다 보면 이게 진짜 기가 막히구나. 출제자들도 이러한 발상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.